80년이니까 31, 내 나이가. 나보다 좀 나이 한 30, 대여섯, 40 가까이 됐을 법한 두 남자가 아주 길바닥에 그냥 뻗어본 거야. 갖고 두 손으로 묶어갖고 그냥 끌고 가더라고. 그러니까 그날이 5월 17일인가 5월 18일인가 그래. 내가 월급 봉투 찾아갖고 유진영 선생 집에 가던 날이야. 5월 18일은 일요일이에요. 5월 8일. 그러니까 그러면 17일이겠다. 왜 이랬으니까 17일. 그냥 군인들이 그렇게 살벌해서 나는 바로 앞에 오는데 그 코너가 무슨 호텔인가 뭐 그랬다고. 태평극장 바로 건너편 코너. 숨도 못 쉬어 보다가 와 안 되겠더라고. 그래서 불이 나게 가가지고 유진영 선생 집에 갖고 월급 봉투 건네주고 대전국민학교 앞으로 넘어가갖고 돌고개 집으로 갔죠. 그런 적이 있어. 그러니까 5월 17일이 토요일이니까 어떻든 그날 월급 봉투를 갖고 간 적이 있어. 내가 제일 안타까운 거는 항쟁 기간 동안에 매일 자전거 타고 도청에 나가서 투사해보 보고 소문 듣고 대자보 읽고 그러고 돌아오고 그러면서 구름화에 끌려간 시체도 보고 그리고 그 적십자병원에 헌혈하려고 몰려든 소위 황금동 아가씨들 걔네들도 보고 그러면서 어느 날 그러니까 항쟁이 끝나고 나서 보니까는 그 많던 넝마, 구두 닦기 아니 어떻게 청소를 했는지 하나도 안 보여버리는 거예요. 그래서 처음에는 이상하더라고. 그래서 계속 그때만 해도 자식들 찾으러 댕기는 아줌마들이 계속 상무관에 와서 또는 도청 앞에서 뭐 그냥 하소연을 하고 그랬던 때인데 소리 소문 없이 가버렸어요. 그러고 나서도 아무도 걔네들에 대해서는 이번 나쁜 것 않더라고 도대체가. 그때 내가 느꼈던 막막함이라는 게 한때 도청 안에서 생사의 순간을 같이 했던 누구들일 텐데 왜 걔네들에 대한 고백이 없냐, 고해가 없냐. 참 이상하다. 물론 다들 자기 일이 바빠가지고 그렇게 해서들 가족들이 다 뭐 근데 걔네들은 원천적으로 주민등록증이 없는 애들이잖아. 원래 고아들이고 원래가 없지. 구두떼기가 다들 고아들 뭐 그런 애들이지. 가출한 애들 뭐 저희들이 같이 모여 살고 더러는 그랬지. 광주천 아래 다리 밑에서 살기도 하고 어떻든 자꾸 그것이 눈에 밟혀요. 근데 저 그림을 오랫동안 고민하고 그러고 했던 건 아닌 것 같고, 어떤 항쟁 기간을 거쳐서 아마 완성한 날이 5월 30일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, 가령
계엄군이 권봉을 들고 학생의 대가리를 내려쳐가지고 대가리가 깨져서 피가 튀기고 왜 그 현장을 안 그렸냐? 도대체. 그리려면 그렇게 그려야지, 그런 현장들을 잡아서.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내 답변은 그건 아니잖아. 무슨 놈의 내가 무슨 다큐멘터리 작가랍시고 내가 그걸 갖다가 non-fiction 뭔 쓰대끼 그렇게 그건 아니다. 근데 내가 그리고자 하는 거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전부 숙성을 한 뒤에 그리고 건져낼 수 있는 어떤 뼈와 피의 진실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보여줘야지 구체적인 그것을 그냥 입에 튀기면서 씨발아 놈의 새끼들이라 하고 막 그냥 그것이 예술 작품은 아니지 않냐 하는 생각이 그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진하게 있었을 거예요. 근데 이제 그런 시절을 뛰고 계속 그쪽에서 소위 리얼리즘 미술 쪽을 파고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내 생각이 얼마나 잘못 쇠뇌됐고 왜곡받아온 어떤 진실에 대한 토로가 잘못되었다는 거지. 도대체가 나를 가르친 선생님들, 그 선생님들을 가르친 선생님들, 태반이 당시의 내노라 하는 지식인들 또는 선각자들이었을 텐데 그들이 전부 쪽발이들한테 교육을 받았잖아. 하나같이. 그러니까 단재 형님의 조선 상고사를 다시 읽어볼 때 또 뉘우치고 계속 뉘우치는 게 그런 거예요. 어디서부터 내가 이렇게 잘못되어 버렸냐. 그러니까 아마 저 그림이 부지불식간에 나왔다 하는 것이 지금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. 저 그림은 그때 그리고 지금도 아무도 기억하지 않고 찾으려고 하지 않은 죽음에 대한 소위 초혼이다. 무슨 그 명망가들, 기라성 같은 광주 항쟁의 명망가들을 위한 그림이 아니에요. 어떤 사람한테는 생소하게 보이는 그런 모습일 수 있지만은 시골에서 저런 소위 죽은 자에 대한 초혼 행위를 했던 거를 본 사람들한테는 아무렇지도 않아요. 그냥 그거구나 그렇게 넘어가는 거지. 초상을 치르면은 사흘 뒤에 또 산소를 가요. 그거를 사무라 그래. 사무제. 거기서 뭘 하는고 하니 또 이제 재물 차려두고 잡수고 가라 이런 것이 넋이 오면은. 근데 옛날에는 되게 맷동이 심신산골에 있었잖아. 그러니까 사무제를 그 심신산골까지 가서 하는 게 아니라 넋이 어디 정처가 정해지지 않으면 떠돌아다니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집에 한번 와보고 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사무제를 집안에서 지내는 거야. 그래서 여기가 네 살던 집이다 라고 지붕에 고인의 옷자락을
걸어가지고 여자 옷일 수도 있고 남자 저고리일 수도 있고 그러는 거야. 근데 이제 저거 그림을 그릴 때 그야말로 나는 치마 그러면 빨간 치마지 치마 그러면 파란 치마도 있냐 이 말이여. 지금은 있지 지금은 검은 치마도 있고. 근데 옛날에는 아니 노랑 치마, 파란 치마, 검은 치마 이런 게 있냐고. 그냥 10중 8구 빨간 치마, 노랑 저고리 그렇지 않소? 그러면 빨간 치마 색깔 그리고 그리고 끝이야. 이게 그때까지만 해도 어디 전시회에 출품하기 위해서 그리신 건 아닐 거 아닙니까? 그렇지. 5월에 참상을 겪고서 뭔가 예술가로서 어떤 영감이 작용해서 그림을 그리셨을 텐데요. 근데 내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는 저 그림을 내가 언제 어디에 발표했는지 기억이 없어요. 근데 어떻게 얘네들은 알고 저 그림을 찍어갔냐 이 말이지. 도대체 저 그림을 맨 처음 어디에 발표했는지 모르겠는데 문제는 전두환이 이 새끼가 집권하기 전에 들어온 소문이 조심해라 너 아마 너희들 불원관에 일망타진 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갔어요. 작가들한테 그렇지 이제 힘을 작가들. 옥상이나 뭐 이렇게 은이 주고받는 전화가 그러니까는 80년 5월 항쟁이 촉발되기 전부터 은근히 조여왔어. 그 수사를 해왔어 이놈들이. 그래가지고 4개 가자고 했던 사람은 박철교 선생이야. 박철교 선생이 며칠째 하니까는 한번 연락이 와서 만나보러 가자. 근데 나는 이미 문교부에서, 그때는 교육부의 문교부지, 문교부에서 경고장을 받은 바 있지. 이 사람이 소위 말해서 교육 현장에서 추상 표현주의 뭐 나부랭이 뭐 하면서 요지는 그림 활동을 그만하거나 아니면 그런 그림을 계속 그리려면은 조용히 학교를 떠나라. 그런 경고장이 인비로 왔어. 그래갖고 내가 총장한테 그때 그 총장이 의과대학 총장인데 알았다고 그림 발표만 안 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러고 이제 말한 적이 있었는데 어떻든 그런 속에서 박철규 선생이 가자 그래서 관계 신도장 2층인가 3층인가 방으로 들어갔어. 그랬더니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문체부 무슨 3과장인가 뭐 유머라고 그랬는가 뭐 그런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건장한 사람인데 안기부에서 문체부에 파견 나온 그 사람이 유머라고 그랬던가 어떤 그런 두 사람이 있었지. 그래가지고 박철교 선생하고 나하고 넷이 이제 그 방 안에서 앉아갖고 또 가방에서 뭐 그걸 툭 던지더라고. 그 책자를 묶음 서류 뭉치를 읽어보라고 뭐 그런 식으로 그래서 그러면서
이게 자기들이 그동안 조사했던 서류 목록인데 뭐지라고 딱 보는데 아마 그 표지가 확실치가 않아요. 어쨌든 불온작가 리스트 뭐 이런 불온작가 보고서인가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 표지 왼쪽 위에 왼쪽 귀퉁이에 쫙 사인이 있는 거야. 이렇게 보는데 이게 뭔 사인인가 보는데 그 과장이라는 사람이 전두환 각하 사인입니다 그러더라고. 그게 전두환 각하. 그러니까 한 장을 쫙 넘겼는데 저 그림이 있는 거야. 프리딩딩 해갖고. 오늘 내 그림이 아니야. 그림 분위기가 완전히 좀 시체실 분위기가 나는 그림. 프리딩딩 하고. 밑에 이제 설명이 세 줄인가 네 줄인가 써 있는데 거기에 이를테면 이 그림을 그린 놈은 그림으로 이제 그거를 내가 해석할 때 그림으로 그림 그리는 성향으로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은데 이 자식이 유난히 암약중인 작가들의 전시회에 골고루 경양각지로 참여하고 있다. 그리고 이놈 새끼 그림이 보니까 이 자식들이 요 그림이 불온 작가 요놈 새끼들의 깃발이구나. 그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 거야. 그래가지고 이제 걔네들 얘기가 자기들이 걷어서 분석을 하고 문제 없으면 돌려드리니까 협조를 해달라 이거지. 그래서 알았다고? 가지고 이제 저 그림 갖다 줄 때 보니까는 저 밑에 사인이 연필로 1980년 5월 이렇게 써놨는데 에이씨 아무래도 이 제작 연도 때문에 이 자식들이 걸고 늘어지면 좀 고약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침으로 지우셨습니까? 예. 하고 한 두 번 1980년 5월이라고 적혀 있었던 그 글자를 저 그림을 김정은 선생이 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할 땐가 그때 반환 요청을 해가지고 돌려받았던가 그랬을 거예요. 저거를 그냥 캔버스 천에 하면 희마리가 없잖아요. 그래서 걸기 좋게 뒤에다가 본드칠을 했어. 캔버스 뒤에다가 그냥 빳빳해요. 이렇게 돌돌돌 말면은 발로 콱 밟아버리지 않는 한은 크게 훼손될 일은 없어. 근데 그래가지고 갔다 왔고 신학철이 그리면은 신학철 선배 그림은 많이 훼손됐다고 그러더라고. 근데 그것도 이를테면은 액자 없이 한 거여서 근데 그 사람은 그 양반은 그림 뒤에 백칠을 안 하고 그냥 접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물감도 떨어지고 막 그랬다 그러더라고. 대체 몇 명이나 유명인사들이고 몇 명이나 뭐 혁혁한 활동가였어? 아무도 없어. 그렇지 않소? 관현이가 깜빵에서 단식 운동하다가 죽었잖아요. 관현이가 전남대학교 총학생회장 아니었을 때 누가 알았냐고. 아무도 몰랐잖아요. 전남대학교 총학생회장 하면서
관인을 일으켜 세운 것이 있었겠지. 평소 본인의 소명감, 역사의식, 그런 거 아닐까요? 그러니까 80년 항쟁 지도부라고 해서 그 누가 특별한 놈이 없다 이 말이야. 다들 장사미사. 근데 왜 그로 하여금 나는 도청에 가야 된다. 나는 이 밤을 여기서 보내야 되겠구나. 라고 만든 그 실체가 그 사람 스스로가 성장해 오면서 자기를 형성해 온 어떤 정의감 또는 도덕 이런 거 아니었을까요? 아니면 그동안 살아오면서 그야말로 신물나게 경험했던 소위 가진 자들의 횡포에 대한 저항 이런 거를 꼭꼭 감추면서 살다가 어느 날 폭발해버린 것이 아니었을까. 그 중에 누가 유명한 놈이 누가 있으며 없잖아요. 다들.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도 또 버림받아 버린 죽음들이 있더라는 거지. 나는 구두닦이나 넝마 그런 분들이 안 보이는 것에 대해서 처음에는 저 죽음들 속에 어딘가에 다 있겠지 그랬어요. 처음에는 그 상무관에 몇 번 가서 보면서 그들도 저 안에 있겠지 그랬지. 근데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신원 확인이 되고 가족들이 달라붙고 그러는데 무연고라고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지더라고. 그래서 이 아들은 그야말로 어디에 묻혔는지도 모르는구나 우리가.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. 가령 80년 5월 광주가 없었다면은 79년 부산 마사는 있었겠느냐? 그죠? 80년 이전에 부모 항쟁이 있었잖아요. 네. 왜 부산 마사는 80년 5월 광주가 안 됐을까? 그렇다고 그러면은 광주라고 하는 지역이 갖는 함의가 80년 5월이 어느 날 푹 터진 건 아니다. 아, 80년 5월을 기억하기 위해서 온갖 만행을 저질렀던 이를테면 학살 주범을 척결하는 것이 중요하죠. 중요하지만은 그보다도 어디 역사가 항상 말 그대로 정의가 살아 숨쉬고 그랬나요? 이거를 어떻게 박물관에 소위 박제하지 않고 80년 5월이 갖는 어떤 의의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
느끼고 간직하고 되살려내야 할 어떤 가치로 승화시키는 게 중요하다. 그러려면은 광주라는 지역에 국한시켜서는 안 된다. (80년 5월) 광주는 대한민국 안에서도 아직도 넘쳐나지 않아요. 그냥 아직도 전라남도 광주에 고착에 있어. 왜 부마 항쟁을 겪었던 사람들은 80년 5월 광주를 자기들의 일처럼 살려내지 못할까? 문제 아니에요. 5월 광주를 세계화하기 이전에 국내에서만이라도 한 목소리로 추모하는 게 능사가 아니고 일상생활 속에 그런 정신을 살려내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냐. 그랬을 때 비로소 그 흔한 양극화나 이런 것들도 한물에 가버릴 수 있지 않을까. 나는 그렇게 봐요. 희망이지 뭐.